Do It Node.js 프로그래밍 2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안에 들어가는 플러그인,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나 또는 이클립스를 써도 우리가 Node.js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Node.j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웹브라우저 안에 포함되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PC나 서버에서 그대로 파일 단위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드 실행 파일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node.exe라고 하는 파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거기서 test1.js를 만들었다면 node 한 칸 띄우고 test1.js를 실행할 수 있다가 우리가 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추가로 플러그인을 하나 더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미리 설치가 됐지만, 자, 이게 플러그인 설치를 위해서 이게 블럭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자, Node.js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나와요. 플러그인. 거기에 설치 버튼, 여기 이제 설치를 해서 그런 거고요. 설치 버튼 클릭을 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설치됨이라고 하는 탭에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설치가 다 되면 여러분이 브라켓을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돼요.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Node.js 실행 파일을 그 node.exe 파일이 되겠죠. 그걸 인식을 못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종료하셨다가 다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버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그 중에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버그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사용자,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명령 프롬프트에서 앱 데이터 밑에 로밍 밑에 브라켓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장 기능을 플러그인을 추가를 설치를 하게 되면 extensions라고 하고 유저 밑에 우리가 이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확장 모듈을 설치하면 브라켓스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알려진 버그 중에 하나가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설치되어야 할 모듈 중에 일부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버그가 해결이 됐고요. 혹시나 저 버그가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전이 올라가면서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에러가 생기면 저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브라켓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Node.js 인티그레이션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종료했다가 실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test1.js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거 말고요.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면 add to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add to Node.js runner라고 하는 걸 한번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 아래쪽에 자, 이렇게 탭 모양으로 영역이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test1.js라고 하는 파일이 보입니다. 자,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를 아래쪽 화살표 눌러보면 test1.js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텍스트 크기가 좀 커져 있어서 그래서 얘가 조금 글자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글자 크기를 좀 줄이면 이게 정상대로 보일 겁니다. 이 확장 기능에서 예,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을 조정을 못해서 그런 거고요. 자, 뭐 보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Node.js 인티그레이션 같은 이 확장 모듈을 쓰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 예를 들면 디버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디버그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면 디버깅을 얘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스텝씩 자, 여기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 한 스텝씩 넘어가면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변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좀 확인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걸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확장 기능을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JS 파일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노드라고 하는 node.exe, node.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PC상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고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면 그 결과가 이 콘솔에 출력된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 출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X 표시를 눌러서 일단 이걸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콘솔에다가 우리가 console.log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뿌려줬죠. 그래서 이 console.log라고 하는 기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test1.js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이 console.log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웹페이지 만들 때도 써봤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면 console.log라고 하는 게 함수니까, 로그라는 함수죠.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로그라는 함수죠. 그러면 그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다가 문자를 넣을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 일단 작은 따옴표를 권장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 숫자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다가 콤마를 붙이고요. 숫자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 %d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뒤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체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S 누르면 여기 있는 점이 없어집니다. 보시면 컨트롤 S 눌렀을 때 없어지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자, 다시 test1.js 이렇게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to node.js runner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아까 그 화면이 그대로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자, 아까 디버그 실행했던 것도 그대로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는 여기 아래쪽에 자,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아이콘이 있죠? 자, 이걸 눌렀을 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X 표시를 눌러서 없앴을 때와 이걸 눌렀을 때 보이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중지 버튼 누르면 얘가 중지가 되겠네요. 자, 중지가 될 거고요. 자,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두 줄이 표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숫자입니다. 10이 보이죠. 자, 이게 실행되면서 이 %d에 10이 대체가 되면서 출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꼭 뭐 겹쳐서 보이는 거,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 크기 줄이는 거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죠. 자, 그래서 자, 글자 크기 줄이는 거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 Node.j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글자 크기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이너스 키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키 눌러서 이렇게 가면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조정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볼게요. 자, X 표시 눌러서 다시 닫아주고, 또는 그냥 열어놓으셔도 되고요. 또 더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이 안에다가 자, 문자열입니다. 자, 글자가 되겠죠? 그다음 %s를 넣어봅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글자니까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맨 뒤에 세미콜론 붙여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S 저장을 하고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아래쪽 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문자열입니다. 안녕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문자열이 %s를 대체해서 출력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JSON 객체입니다 라고 하고요. %j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이손 객체라고 하는 거 또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는 제이손 객체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얘기하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자바스크립트 객체 어떻게 만들죠?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중괄호. 그럼 뭐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그러면 세미콜론 붙이고요. 앞에다가 객체를 만들고 변수의 할당을 해볼게요. 변수 뭐예요? var로 만들죠. var person이라고 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에는 속성을 넣을 수 있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엔터 치고요. 속성으로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 저기다가 소녀시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넣겠다. 콤마를 붙이고 엔터를 친 다음에 age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 20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게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 안에는 name과 age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속성은 콤마로 구분되게 되고요. 속성은 이름과 그죠? 키 값이 되겠죠. 키라고 하는 이름과 여기 소녀시대 같은 value 값으로 속성 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콜론으로 구분돼서 들어가게 되죠. person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여기다가 person을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객체 또는 제이손 객체. 명확하게 얘기하면 제이손 객체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이손 객체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다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경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이손 객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버, 웹 서버, 그러니까 대부분은 웹 서버가 되겠죠.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자바스크립트 객체 포맷으로 주고받기 위한 건데 그 포맷 자체는 이 속성 이름인 경우에도 문자열로 표시를 하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j라고 하는 걸로 하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지정해서 그걸로 대체해서 보여주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이손 문자열로 표시가 되죠. 결과는 제이손이니까 제이손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nsole.log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같이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 이 console.log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를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전역 객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Node.js, 즉 Node.js로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콘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log라고 하면 바로 로그를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다른 함수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